홍콩에서 오피시엘 모나코 표지까지 스타일 아이콘으로서의 제 여정은 계속됩니다. 프랑스의 명품 패션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된 소식을 SNS에 올린 이 글은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가 됩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만 명에 달하는 그녀는 홍콩을 대표하는 패션 인플루언서 겸 모델인 에비 초이. 28살의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사건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이 사건은 홍콩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때는 2023년 2월 21일, 연락이 두절된 에비 초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3일 후인 2월 24일 그녀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끔찍하고 잔혹하게 훼손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홍콩 룩메이 마을에 있는 임대 아파트의 냉장고, 그리고 며칠 후 그녀의 신체 일부는 냄비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경찰에 의하면 인육으로 추정되는 고기와 당근 등의 야채가 들어간 뽀얀 스프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조사 결과 2개의 냄비에서 에비 초이의 두개골과 갈비뼈 등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인육 스프 논란이 있던 이 범죄 현장은 전문가에 따르면 DNA를 검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랬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유를 떠나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집 안에서는 시신을 훼손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고기 분쇄기, 전기톱 등 범행 추정 도구가 발견되었으며 그녀의 가방과 신분증 그리고 신용카드 등 소지품도 발견되죠. 그리고 장갑이나 우비들도 발견되는데요. 이들은 피가 묻지 않게 하기 위해 아파트 벽면을 가리고 얼굴 가리개와 긴 우비를 입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엽기적인 행각이 발견된 임대 아파트는 다름 아닌 그녀의 전 시아버지가 임대 계약을 한 아파트. 경찰은 즉시 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전 시댁의 가족들을 살해 및 유기 혐의로 체포하게 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살해 동기는 그녀와 시댁 식구들의 관계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에비 초이는 2012년 18세의 어린 나이에 전 남편인 알렉스 콩과 결혼을 하는데요. 이 둘은 결혼 3년 만에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2016년 에비 초이는 홍콩의 유명 체인 창업자 아들과 결혼하게 되고 2명의 아이도 낳았지만 따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전 남편 가족이 자녀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제는 전 남편 알렉스 콩은 경제 활동도 하지 않았고 자녀 양육 핑계를 대며 가족들 모두가 그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자녀를 인질처럼 이용한 것이죠. 백수 생활을 하며 금전적으로 빌부터 살던 알렉스 콩은 심지어 금융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무려 8년 동안이나 물심양면 재정적 지원을 해주었으나 전 남편은 롤렉스 시계나 명품 옷과 가방 등 고급 액세서리를 챙기는 등 염치 없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의 금전적 상황은 모두 형편없었고 오로지 재벌인 그녀를 이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뜯어갔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혼한 후에도 시댁 가족들은 모두 에비 초이의 돈으로 재벌 행세를 하며 부유하게 먹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재벌 집안의 딸이었던 에비 초이는 당시에 홍콩의 부촌인 칼부리힐에 167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아파트는 그녀가 재산세를 아끼기 위해 전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명의 신탁을 해두었던 곳이었고 이들 가족 또한 거기서 지내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시점 그녀는 이 아파트를 정리하고 다른 아파트를 구해주겠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은 이런 그녀의 의견에 반발하며 갈등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고마움은커녕 본인들 재산인 것 마냥 생각한 그들은 결국 끝없는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게 되죠.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에비 초이가 사망할 경우 그녀의 재산은 전 남편과 낳았던 자녀들에게 상속이 될 것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입니다. 물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녀의 현재 자녀들에게도 상속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재산의 일부라도 가져가려는 파렴치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에비 초이가 사라진 날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전 남편의 형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딸을 데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녀가 전 남편이 형의 차로 이동한 이유는 일거리가 없던 그를 기사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경찰 조사에 의하면 그녀를 태운 차량이 터널 입구를 지날 때쯤 갑자기 알렉스 콩이 나타나 차량에 올라탔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전 남편을 만난 에비 초이는 여기서 서로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뒤에 다른 승합차 차량이 계속 따라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는데요. 임대 아파트에 도착한 이들은 계획한 대로 현장에서 에비 초이를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 남편의 형인 안토니 콩이 사건 장소로 돌아와 사체 일부를 CCTV에 찍혔던 승합차로 운반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일 새벽에 쿵쿵거리며 뭔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났었고 꽤 시끄러운 대화 소리도 오고 갔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새로 이사온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에비 초이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전 남편의 형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의 전 남편과 시댁 식구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실종 3일 뒤에 그녀의 해당 임대 아파트의 냉장고에서 토막난 시신 일부를 발견한 것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2월 24일 전 남편의 아버지와 친형을 시신 훼손 및 유기 혐의로 체포하였고 시어머니는 도주를 도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다음날 쾌속정을 타고 중국으로 도주하려 한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알렉스 콩까지 체포하는데요. 도주하던 그는 약 400만 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억 7천여만 원의 금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불구속 수사를 하게 해달라 보석을 요구하는 등 죄의식이 전혀 없는 행동들을 보였는데요. 이후 지난 5월 도주 혐의로 기소되었던 시어머니의 DNA 또한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됩니다. 시어머니 또한 살해에 직접 가담했을 가능성으로 판단하여 그녀의 보석 신청은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용의자가 밝혀지는데요. 바로 전 시아버지가 임대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살해 현장의 임대 아파트는 사실 제3의 여성이 임대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알렉스 콩이 추후에 은신할 아파트 임대도 도와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도와준 47세의 여성은 바로 전 시아버지의 내연녀. 그녀는 콩카우와 6개월 정도 교제한 안마사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시아버지의 내연녀까지 끌어들여 범행을 할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해왔던 것이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전 시아버지인 콩카우는 과거 경찰 경장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장기근 속에 따른 포상과 훈장까지 받은 이력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올바른 경찰은 아니었겠죠. 콩카우는 복무 당시 형사사건 내 피해자 여성의 연락처를 사적으로 연락하는 데 이용하였고 해당 여성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책임 명목하에 경찰 측에서 퇴직하게 되는데요. 경찰 출신이었던 콩카우가 관련 지식을 이용해 이 범행의 전반적인 계획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홍콩 경찰은 사라진 일부 시신을 찾기 위해 120여 명의 인력과 포크레인 및 불도저 등 중장비를 투입하여 수색을 하였는데요. 결국 시신 일부는 찾지 못하였고 그런 이유로 에비 초이의 장례식은 연기되었었다고 하는데요. 생전 아름다움을 중요시하였던 그녀를 위해 찾지 못한 부위는 3D 프린터로 복원 작업을 하여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마치 기생충처럼 뜯어먹고 살던 가족이 저지른 잔인한 범행이라 하여 실사판 기생충 또는 홍콩판 기생충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잔인한 범죄를 계획하고 저지를 수가 있을까요? 은혜를 원수로 갚고 죄의식도 전혀 없는 이들이 반드시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르게 되길 바랍니다. 염치 없는 전 남편의 가족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의 자녀의 행복을 위해 꿋꿋하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에비 초이. 그녀는 평소에 주위 사람들에게도 항상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비록 현생에서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지만 부디 좋은 곳에서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